목과 얼굴이 저절로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증상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머리 MRI 검사, 뇌파 검사, 혈액 검사, 신경학적 진찰까지 시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근긴장 이상증은 아직 정확한 진단 방법과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난치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는 약물 치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목, 어깨, 턱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턱관절과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시행했을 때 근긴장 이상증 증상이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현입니다. 오늘은 한 분 환자의 사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으시면서 이건 내 얘기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과 얼굴이 저절로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증상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던 분인데 3년 전에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한쪽 얼굴과 턱에 강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턱뿐만 아니라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뼈 손상은 없었고 목과 허리 MRI 그리고 머리 CT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나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심한 타박상이라고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픈 증상은 점점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턱이 불편한 증상만큼은 잘 나아지지 않고 오래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증상 자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방해가 될 만큼 문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말을 하려고 할 때 눈 주변이 깜빡깜빡이는 증상,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학병원까지 찾아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 척추 MRI 검사에선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경과 진료를 보게 되면서 머리 MRI 검사, 뇌파 검사, 혈액 검사, 신경학적 진찰까지 시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긴장 이상증에 대한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시작했는데요. 약을 복용하면서 하루 종일 졸립고 처지는 증상만 나타날 뿐 목이 돌아가고 턱이 저절로 움직이는 증상은 별로 호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진료를 봐서 약을 몇 번에 걸쳐서 바꾸게 되었고 30대 환자였기 때문에 근긴장 이상증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이 나중에 혹시 해롭진 않을지, 결혼해서 출산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나중엔 점점 더 강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들이 아닐지 이런 부분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저절로 뒤틀리는 목과 턱 주변 근육의 보톡스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투여되는 보톡스 약물의 용량을 늘리게 되었고 보톡스 약물의 용량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목의 힘이 푹 빠져버리는 바람에 몇 달 동안 고생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나 보톡스 주사 치료가 아닌 다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 중에 뇌 심부에 기저핵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상태였지만 수술 치료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 치료 자체도 지금의 증상을 100% 회복시킬 수는 없고 수술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고민 중인 환자였습니다. 이렇듯 근긴장 이상증은 환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저절로 근육들이 움직이는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방해를 주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근긴장 이상증은 아직 정확한 진단 방법과 정확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난치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근긴장 이상증 진단을 받는 환자들도 특정한 검사를 받아서 진단을 받기보다 저절로 근육의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검사를 모두 시행한 후에 각종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때 임상 양상을 보고 근긴장 이상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약물 치료도 역시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는 약물 치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긴장된 근육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이완제, 신경안정제, 항콜린성 약물, 항파킨슨 약물 등을 복용하면서 시도를 하게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약물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혹은 환자 스스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보톡스 주사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긴장 이상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뇌 속에 있는데 뇌 속에 있는 원인을 약물 치료로 해결하기 어렵다 보니까 당장 과도하게 경직되는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근육에 직접 시행하는 치료가 바로 보톡스 주사 치료입니다. 일종의 대증적인 치료인데요. 우선 보톡스 주사는 그 자체가 영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얼굴에 시행하는 미용적인 목적의 보톡스 주사와 달리 근긴장 이상증에 시행하는 보톡스 주사는 목 근육이나 턱 근육 주변에 시행하기 때문에 자칫 용량이 과하게 들어갔을 때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근육이 이완되고 마비가 되어서 목을 들 수 없거나 입을 벌릴 수 없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톡스 주사 자체도 3-4개월 간격으로 자주 시행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초반부에 효과가 있었던 증상이 점점 효과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신부내 자극술 역시 수술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시행하는 치료이긴 하지만 효과를 보장하고 시행할 수 없는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환자들이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의 증상은 목이나 턱 부위뿐만 아니라 손이나 등, 배, 성대 등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부위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목과 턱 부위에 나타나는 근긴장 이상증 환자들이 가장 흔하기도 하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아서 진찰을 하다 보니 이분들에게도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목과 턱이 틀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턱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주 증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목과 턱이 틀어져서 나온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목, 어깨, 턱 통증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턱관절과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시행했을 때 이러한 통증이 호전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처음에 틀어져 있던 목과 턱의 불균형까지 회복되고 일부는 근긴장 이상증 증상이 회복되는 경과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턱과 목이 저절로 돌아가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턱관절과 경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30대 여자 환자 역시 턱관절과 척추를 평가해 봤을 때 턱관절과 목이 특히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고 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턱관절과 경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치료 이후에 한쪽 목과 어깨가 뻣뻣했던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었고요. 4주차 이후부터는 목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조금씩 덜해지면서 정면을 응시하는 것이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나자 입술과 턱 쪽이 실룩실룩거리는 증상까지 호전되기 시작됐고 목이 뻣뻣하게 돌아가는 증상도 호전되었습니다. 물론 긴장을 풀거나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에서 경미하게 목이 돌아가고 턱이 움직이는 증상이 약간 남아있긴 했지만 경미하게 남아있는 증상마저 호전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턱관절과 척추를 교정하는 유지치료만 받으면서 병원에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혹시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할까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긴장 이상증이 완전히 발병 기전이 밝혀진 질환은 아니지만 뇌 속에서 발생한 어떠한 질환을 신체 외부에서 척추와 턱관절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어떤 치료 효과를 내려고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 초반부부터 효과가 잘 나오는 분, 혹은 어떤 분은 치료 초반부에는 효과가 조금 있다가 정체기를 맞이하는 분, 어떤 분은 치료 초반부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가 중후반부 이상 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처럼 다 경과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4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2개월 동안 연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정도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의 근긴장 이상증이 턱관절 척추 교정 치료에 얼마나 반응하는 상태인지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평가된 상태에 따라 후속적으로 유지 교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지, 약물이나 보톡스 치료나 신부내 자극술 치료 중에서 더 적합한 치료를 찾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근긴장 이상증은 그 자체가 아직 다 명확히 밝혀져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어떤 만큼의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목과 어깨, 턱 이 부분의 통증이나 근긴장 이상 증상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시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근육긴장 이상의 증상이 목이나 턱에 국한되어 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긴장 이상증 증상이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 적어도 6개월 미만인 젊은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근긴장 이상증 환자들의 그 근육을 눌러보고 움직여보면은 퍼석퍼석하고 뻑뻑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더해서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 디스크 증상이 있고 두통과 턱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통증들이 일반적인 약이나 주사 치료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척추와 턱 관절을 교정하는 치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해소하고 거기에 더해서 치료 효과가 좋으면 근육 긴장 이상증 증상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증상부터 누가 봐도 생활에 많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겉에서 많이 티가 나는 증상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안타깝게도 정확한 진단 방법이나 정확한 치료 방법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약물 치료나 보톡스 주사 치료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서 목과 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목과 턱의 균형 상태를 회복시켜 줬을 때 정도는 다르지만 근육 긴장 이상증의 증상이 완화가 되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물 치료나 보톡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근긴장 이상증 때문에 고생 중이시라면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턱관절 척추 교정 치료만으로도 완치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으니 반드시 턱관절과 척추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